화산이 폭발하면 세상은 혼돈 속으로 빠져듭니다. 화산은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폭발하는데 일부 화산은 용암을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일부는 뜨거운 화산재 폭풍을 일으켜 도시를 삼킵니다. 화산은 지구 기후의 변화를 유발해 세계적인 재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것도 화산일지 모르죠. 옛날 사람들은 화산을 지옥의 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린 화산을 파괴의 화신이라 부릅니다. 화산은 생존 환경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데 그중 하나가 대기죠.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는 생명체를 유지시켜주는 대기를 형성합니다. 화산에서 나온 증기는 응축되면서 바다와 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용암과 화산재는 대륙을 형성했습니다. 화산 지형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남부 이탈리아 화산 지형도 예외는 아니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곳 화산 언덕에서 여러 포도원이 번영해 왔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500개의 활화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최소 5억 명 정도는 활화산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죠. 시실리 섬의 기타니아 시도 에트나 화산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최대의 화산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격렬한 활화산입니다. 화산은 종류도 많고 각각 화산 활동도 다르죠. 에트나 화산은 용암 분출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다른 식으로도 피해를 줍니다. 2002년 분출 때는 화산재가 거의 6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솟아오른 화산재가 가라앉으면서 주변 지역을 모조리 덮어버렸죠. 기타니아 시민들은 매일같이 화산재에 시달렸습니다. 도시를 덮어버린 화산재를 치우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정도였죠. 화산 경사면에는 엄청난 용암이 흘러내려서 상황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부서진 스키 리프트와 케이블카 주변으로 용암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레스토랑은 흔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복구 작업을 시작했죠. 그 이유는 격렬한 화산 활동을 보려고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출이 끝날 때마다 화산 연구가들은 정상으로 향했고 화산 활동으로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화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커집니다. 에트나 화산은 50만 년 전부터 화산 활동을 거듭하면서 용암과 재가 겹겹이 쌓였죠. 이런 성장 과정에 따라 화산의 모양이 바뀝니다.
점성이 큰 용암은 분출구 주변에서 굳어 급격한 경사의 피라미드 모양을 만듭니다. 정상 부분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화산은 점성이 작은 용암이 멀리까지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것이죠. 에트나 화산은 두 가지 경우가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용암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두운 색이 최근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번 화산 활동으로 4개의 분화구 언덕이 생겼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은 거의 해발 3,000m에 달했습니다. 용암 조각이 커다란 원뿔을 만든 곳도 있었죠. 대부분의 화산재는 돌이 분출 과정에서 잘게 부서진 것입니다. 처음에 화산재는 뜨거운 가스와 함께 하늘로 방출됩니다. 그런 다음 공기와 섞이고 열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죠. 에트나 화산의 화산재는 바람에 실려 아프리카 북부까지 갑니다. 이곳은 활화산으로 화산 활동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데 주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이처럼 새로 생긴 틈으로 매일 다량의 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분출된 아황산 가스는 이처럼 유황 덩어리가 됩니다. 이 유황이 공기 중의 수증기와 만나면 황산으로 변하죠. 결국 산성비로 내리면서 식수를 오염시키고 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화산가스가 계곡이나 분화구를 가득 채우면 매우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전혀 개의치 않죠. 수천 명의 관광객은 지난 2번의 분출로 생긴 새 봉우리들을 둘러봅니다. 이곳 분화구들은 수백만 톤의 용암을 뿜어냈죠. 에트나 화산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11명의 관광객이 갑작스런 화산 분출로 사망했습니다. 분출되는 증기는 갈라진 틈으로 스며든 빗물이 수증기로 변한 것입니다. 폭발 전까지 계속 높아지는 압력은 바위를 하늘로 날릴 정도죠. 하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하늘로 뿜는 용암입니다. 용암 폭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용암 덩어리가 떨어지면 전문가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And I just saw very large incandescent bombs coming my direction, and in order to avoid them, I just hid behind the crest, the rim of the crater, to let these things fly overhead. Enormous bombs of incandescent lava probably came out at a temperature of about 1,000 degrees. People who've been in war probably know this sound very well. It's like this. 정상 부근에 있는 용암 덩어리 중에는 집채만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암 덩어리도 위험합니다. 반쯤 굳은 이런 용암 덩어리가 쏟아져 내리면 네잎 한탄과 비슷합니다. 아주 위험하죠. 화산 아래쪽에는 6개월 전에 흘러내린 용암이 있는데 표면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아직도 그 온도가 500도를 넘기 때문에 신문지를 올려놓으면 쉽게 불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용암은 무엇이고 어디서 생길까요? 그 해답은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지구 내부에 있습니다. 지구 핵의 온도는 거의 태양 표면 온도와 맞먹습니다. 그 주위에는 바위층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마그마로 알려진 완전히 녹은 바위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화산은 지표면이 갈라진 틈이며 이곳을 통해 나온 마그마가 용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구를 덮고 있는 텍토닉 플레이트를 만나는 경계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화산은 화산대를 따라 위치하고 있는데 이 화산대는 동남아시아를 출발해 태평양을 따라 돌고 남아메리카에까지 이릅니다. 바로 태평양판이 주변 대륙판과 만나는 경계선이죠. 에트나 화산도 아프리카판과 새 아시아판이 충돌하면서 형성됐습니다. 보통 용암은 사람이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흐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용암의 점도가 낮을수록 속도는 빨라지는데 이 점도는 용암이 함유하고 있는 규토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와이의 킬라우이아 산의 마그마는 규토가 적어서 용암이 흐르는 속도가 조깅 속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달려서도 피할 수 없는 용암도 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지역의 용암은 시속 100km로 흐르기도 하니까요. 2002년에는 콩고의 니라공고 화산이 갑자기 분출하면서 많은 용암을 쏟아냈고 이로 인해 고마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결국 150명이 사망했고 40만 명이 대피해야만 했죠. 콩고처럼 가난한 나라에서는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고급 장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시실리는 상황이 달라서 24시간 내내 에트나 화산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화산 내부 마그마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떨림은 모두 지진계에 기록됩니다. 떨림이 심해지는 건 화산 활동의 신호죠. 관측소 옥상에는 위성 안테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화산의 모든 변화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산의 어느 쪽이 부풀어 오르는지 알 수 있는데 이때는 화산 분출에 대비해야 하죠. 다량의 마그마가 화산 쪽으로 몰리면 엄청난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이 심할 경우 양쪽이 부풀어 오르면서 순식간에 볼록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결국 견딜 수 없을 만큼 압력이 높아지면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죠. 화산 분출을 예측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화산 내부에서 마그마가 내뿜는 아황산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황산 가스 등의 가스는 분화구 근처에서 안개처럼 지상으로 스며 나옵니다. 새로 개발된 장비를 이용하면 먼 곳에서도 이런 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죠. 아황산 가스 농도가 높을수록 마그마가 많이 몰려서 분출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장비를 통해 표시되는 신호를 통해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은 신기술 따위에는 관심이 없죠. (2002년) 에트나 화산 분출 때는 신호 감지 후 3시간도 안 돼서 분출이 있었습니다. 설사 미리 안다고 해도 흘러넘치는 용암을 막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1669년에는 에트나 화산에서 흘러나오는 용암을 막아보겠다고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암은 15km 떨어진 카타니아까지 흘러갔죠.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장벽을 설치해도 대량의 용암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용암이 계속 쌓이면서 벽을 넘어 흐르기 때문이죠. 차라리 통로를 파서 용암을 분산시키거나 분화구 근처를 막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991년에는 대량의 용암이 자피레나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속수무책이 되자 사람들은 미군의 도움을 청했죠. 미군은 커다란 콘크리트 벽돌로 산 위쪽에서 용암을 막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용암이 식으면서 형성된 커다란 튜브를 용암이 흐르는 곳 옆에 떨어뜨려 용암이 튜브 안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미군의 조치는 효과가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 용암 분출이 멈춰야 했습니다. 이제 흘러내리는 용암을 막을 단 하나의 방법은 신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991년 엄청난 용암이 장벽을 넘어서 한 농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Che sboccava dal Valcavanna, del terrapieno. Quando scendevano a certa velocità, a 150 metri l'ora, quasi a passo d'uomo. A rozzolare. Quando veniva la lava si sentivano sostanze solforose. 그런데 용암은 집 바로 앞에 이르러서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Dire che la lava è arrivata proprio di lì, è arrivata a 1 metro del muro.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의 의미로 성모 마리아 상을 세웠습니다. 사실이 어떻든 간에 용암이 굳어서 땅을 덮어버린 이곳에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포도나무를 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암을 피했다고 해서 꼭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에트나 화산은 지진을 일으켜서 멀리 떨어진 곳에도 피해를 입히니까요. 이곳 학교에서는 화산 관련 교육에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죠.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대처 요령을 철저히 교육받습니다. 화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과정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Luca, Alfio, Jessica, Daniele, Liliana. 오케이. 화산 지진은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분출한 가스가 바위층을 깨면서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또는 마그마가 가라앉으면서 지하 공간이 꺼지면서 생기기도 하지요. 에트나 화산 지진은 화산 왼쪽 급경사면의 지질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충격파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산 경사면에 서 있는 이 성당은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하지만 1991년 리터 규모 4.4의 화산 지진으로 이 성당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죠. 지진 당시 신부님은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Ci fu uno scoppio enorme, quasi una bomba, un rumore fortissimo. Sussulta il terreno e poi si muove tutta la parete, tutti i muri. 이 지진으로 건물 100채가 무너지고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신부님이 마을 반대편에 있는 성당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성당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Vedo una nube enorme che riempie tutta la chiesa. La volta sopra
si è tutta spaccata ed è venuta giù, tutto con pezzi di gesso, di canne. Qui si è formata una montagna di macerie.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수리하는데 수백만 달러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성당을 수리하는데 얼마가 될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발판 공사 비용만도 50만 달러는 좋게 넘었죠. 아무도 화산 지진을 막지는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발생 지역을 예상할 뿐이죠. 전문가들은 탐침봉을 땅에 묻고 마그마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인 라돈 농도를 측정합니다. 측정하려면 장비를 켜고 15분을 기다리면 되죠. 측정 결과는 슈퍼마켓 영수증처럼 찍혀서 나옵니다. 수치가 높으면 마그마가 땅속의 틈을 뚫고 나온다는 뜻으로 화산 지진의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의 측정치는 9,000으로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바로 아래쪽 땅속에 마그마가 많아졌다는 건 분명하죠. 그것은 잠잠한 이 화산이 항상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에트나 화산은 예고도 없이 분출을 시작할 수 있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에트나 화산보다 더 위험한 화산도 있습니다. 이런 화산은 용암을 내뿜지 않으며 폭탄이 터지듯이 폭발하면서 과열가스와 바위 조각 그리고 화산재를 하늘로 날립니다. 폭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점도가 지나치게 높은 마그마가 화산 분출구를 막으면서 가스가 배출되지 못하고 엄청난 압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실험으로 확인해보죠. 먼저 송진과 액화가스를 플라스크에 붓습니다. 이 혼합액은 지하에서 강한 압력을 받으며 가스와 함께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마그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그마는 지상으로 나오면서 급격한 압력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액화가스는 순식간에 수백만 개의 거품을 형성하면서 팽창합니다. 마그마의 점성이 낮으면 이런 거품은 팽창하면서 쉽게 배출되고 그 힘으로 용암은 하늘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마그마가 거의 고체 상태라면 가스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고 마그마는 깨질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분출이 모든 화산 중에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뜨거운 가스, 화산재, 돌덩어리가 구름을 이루고 지상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계속 이동해 나가기 때문이죠. 이런 치명적인 현상을 화쇄류라고 부릅니다. 화쇄류는 뉴욕 맨해튼 길이의 5배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뛰어서 도망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생존자가 13km 밖에서 화쇄류가 접근해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분) 뒤 그 생존자는 목숨을 걸고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지만 곧 화산재 구름에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큰 길에 들어서서 속력을 올리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 화쇄류의 속도는 시속 160km가 넘는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쇄류는 카리브 제도의 몬세라트 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프리아 힐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폭발성 화산 곁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 플리머스는 백사장과 바다, 아름다운 석양 덕분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1997년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때 발생한 화쇄류는 플리머스를 휩쓸고 심지어 바다에까지 닿았죠. 화쇄류가 지나간 플리머스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화쇄류는 왜 치명적일까요? 화쇄류는 뜨거운 가스가 돌과 화산재를 떠받치는 상태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호버크라프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지면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죠. 게다가 엄청난 열 때문에 공기 중에서 급격하게 팽창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기세를 이어나갑니다. 몬세라트 산의 화쇄류는 대단히 뜨거워서 집에 불이 붙을 정도입니다. 가스에 실려온 커다란 바위는 벽을 무너뜨리죠. 화산재가 가득 쌓인 지붕은 하중을 못 견디고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화쇄류로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2000년 전에 도시를 덮친 화쇄류는 이번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는 오늘날의 나폴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베수비우스 산이 있었죠. 서기 7년, 이 산이 폭발하면서 몬세라트의 화쇄류와 맞먹는 화산 폭풍이 폼페이를 덮쳤습니다. 두꺼운 화산재가 도시를 뒤덮었고 사람들은 뜨거운 재 때문에 그대로 타버렸습니다. 다행히도 몬세라트 산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죠. 플리머스의 참사가 있기 전 2년 동안 과학자들은 수프리아 힐에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러자 시 책임자들은 섬 남쪽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했죠. 그렇기 때문에 1997년 화산 폭발 때 금지구역에 들어간 19명만이 희생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산은 아직도 활동 중이며 거의 섬 전역이 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제에 크게 타격을 입은 이 섬은 인구의 절반이 이민을 떠나고 말았죠. 화산 분화구에서는 용암 언덕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용암 언덕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점점 커질수록 붕괴의 위험도 커지고 화쇄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용암 언덕이 붕괴되면 마그마를 끌어올려 화산 분출로 이어지기도 하죠. 몬세라트 산에 허리케인이 불면 해일이 산을 때리면서 용암 언덕이 부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프리아 힐은 다른 방식으로도 위협을 가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화산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다면 다시 잘 보세요. 화산이 폭발했지만 곧바로 화산재 구름이 땅으로 내려앉으면서 화산 경사면을 따라 치명적인 화쇄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조에서 화산 모형으로 실험을 해보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인공 화산재가 순식간에 가라앉으면서 화쇄류의 흐름처럼 바닥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화산재 구름의 밀도가 너무 높고 무거워서 솟아오를 수 없거나 하늘로 밀어 올릴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몬세라트 화산 폭발 때에는 작지만 불길한 화산재 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 화산재 기둥은 미세한 재를 섬 전역에 흩뿌렸죠. 섬 주민들은 담배 연기보다 약간 큰 화산재 조각을 폐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세한 화산재가 폐암을 포함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화산도 또 다른 형태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산의 급격한 경사면은 재와 용암이 쌓인 불안정한 층으로 되어 있죠. 때문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80년 산 북쪽에 생긴 거대한 마그마 언덕이 매일 수십 센티미터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산 지진으로 산사태가 나면서 마그마 언덕이 터져버렸죠. 그것은 마치 샴페인 마개를 딴 것 같았습니다. 폭발한 마그마와 산사태가 합쳐지면서 화산재 구름을 만들어 산에서부터 28km 지점까지 흘러갔습니다. 출입 제한 지역도 넘어서 버렸죠.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쓸려가면서 거대한 황무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컸던 것은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하늘이 아니라 측면으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폭발이 일어날 때 화산은 마치 총을 쏘듯이 주변으로 용암을 뿜었으며 정상에는 편자 모양의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또한 세인트 헬렌스 화산은 폭발 당시 용암을 뿜는 것과 동시에 하늘로 화산재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마그마가 작은 조각으로 깨지는데 이때 뿜어낼 수 있는 용암보다 많은 화산재가 생성되기 때문이죠. 보통 이런 화산재는 아주 미세해서 50km 상공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화산재 구름은 기상현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의 경우 번개가 몰아쳤죠. 이런 현상은 화산재 조각이 서로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정전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상으로 번개가 떨어지면서 수십 차례 불이 났으니 화재도 화산 폭발의 피해라고 봐야겠죠.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화산재 구름이 만나면 화산재 조각을 중심으로 수증기가 응축되는데 이것은 폭우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화산재는 바람에 실려 주변 지역으로 날아들면서 낮을 밤으로 바꿔버렸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식물은 숨도 못 쉬고 태양빛도 못 받았습니다. 화산에서 135km 떨어진 야키마에는 화산재가 너무 두껍게 내려앉아 공항과 도로가 폐쇄되면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런 기상현상도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 남긴 세계적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장면은 20세기 최대의 화산 폭발 중 하나로 떨어진 화산재 때문에 파괴된 가옥만 해도 42,000 가구나 되었습니다. 화산재가 떨어진 직후 비가 내리면서 무게가 무거워지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죠. 하지만 대기 중에 방출된 2천만 톤의 아황산 가스가 훨씬 큰 문제였습니다. 아황산 가스는 황산구름으로 바뀌면서 적도를 따라 퍼져나갔고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열을 차단했습니다. 때문에 최소 2년 동안 지구 기온이 평균을 밑돌게 됐죠. 화산재 구름은 제트 엔진의 작동을 방해해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2대의 전보기가 화산재 구름 때문에 4기의 엔진이 모두 멈추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직전에 엔진을 다시 가동할 수 있었죠. 최근에는 특별관측센터에서 바람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는 화산재 구름을 감시합니다. 화산 폭발이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주는 것은 기상현상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스처럼 구름에 직접 접촉하는 높은 화산이 피해를 더 많이 입히죠. 산을 따라 정상으로 올라간 구름은 식으면서 수증기가 응축되고 이렇게 비나 눈이 내리면 빙하가 형성됩니다. 화산이 분출하면 분화구의 빙하가 녹은 물이 화산재 등과 섞이면서 단단한 진창으로 변하죠. 이렇게 화산 분출로 일어난 산사태를 라하라고 부르는데 이 장면은 세인트 헬렌스에서 찍은 것입니다. 라하는 폭우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이동 거리와 속도가 증가합니다. 1985년 콜롬비아의 네바다 델 로이스 화산이 분출하면서 분화구의 빙하가 녹았습니다. 2시간 뒤 50km 떨어진 알메로 마을에 거대한 진흙 파도가 들이닥쳤죠. 이 사건으로 약 2만 1,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라하의 특성을 연구하려면 거대한 경사면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비율을 달리해가면서 40톤의 물, 돌, 진흙을 섞어서 흘려보내야 하죠. 과학자들은 배합이 달라지면 속도가 바뀐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가장 빠른 라하는 사람이 뛰는 것보다 3배나 빨랐죠. 한편 세인트 헬렌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0년 분출 때 생긴 거대한 틈의 중심에서 또 다른 용암 언덕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암 언덕 위로 내린 눈은 빙하가 됐죠. 만약 이 화산이 다시 폭발한다면 또다시 예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화산은 바다를 통해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해소라는 거대한 해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2002년 해소가 이탈리아 해안의 휴양지 아이올리안 제도를 강타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 화산이었죠. 스트롬볼리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화산입니다. 세계 최고의 장관이라는 이 화산의 분출 장면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이 화산은 보통 분출 장면조차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다른 화산의 비슷한 분출도 스트롬보니안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이 화산의 다른 모습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스트롬볼리 화산은 해발 900m 높이지만 바닷속에 잠긴 부분은 그 높이의 2배에 해당합니다. 이 화산은 측면이 불안정하며 대규모 분출이 있을 때 용암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불의 길이라는 틈이 있습니다. 이 넓은 틈은 5,000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 용암 분출로 생긴 것이죠. 2002년 말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화산이 격렬하게 분출하면서 불의 길 일부가 소실돼 버렸습니다. 호수에 커다란 벽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생기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이곳에서 일어났죠. 그 결과 2층 건물 높이의 해소가 일어나면서 아이올리안 제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트롬볼리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날이 되고 말았죠. 그날 섬 주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스쿠터를 타고 좁은 거리를 지나 피코그란데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해소를 보게 됩니다. Quel giorno ho sentito un grosso frastuono come una risacca ma molto possente, un suono veramente angosciante. Faceva uno scroscio. 두 친구는 쫓아오는 파도를 피해 가까운 고지대로 올라갔습니다. 파도는 이 계단에 와서 부딪혔고 그들은 계단 위로 도망쳤죠. La prima impressione che ha dato era proprio che copriva quasi tutta la spiaggia, che non si vedeva la spiaggia, si vedeva solo mare. 해안에 있던 건물들은 위력적인 파도에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해소는 육지에서 물러가면서 진공청소기처럼 건물 안에 있던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갔죠. Oh, you see this room here? What I've seen was up to here, full of sand and millions of rocks. Look at this big rock here. It was too heavy to lift. Oh, look at this. I don't know what to say. But look at this kitchen. There was a fridge here. There was a little cupboard there. And it all got sucked out. 이 사건으로 스트롬볼리 화산의 이미지는 친근한 이웃에서 악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해소가 스트롬볼리를 덮치자 관계자들은 섬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만약 관광객들이 가득한 휴가철에 해소가 덮쳤다면 수백 명이 다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곳 광장과 같은 안전한 고지대에는 다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람들이 대피할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화산 연구가들은 웹캠 등 최신 장비를 지니고 시시각각 스트롬볼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가까이에서 화산을 관찰했습니다. 한 연구팀이 배를 타고 해소가 발생했던 불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카메라로 화산을 촬영했습니다. 화면에 잡히는 용암의 흐름을 통해 그 크기와 온도를 알 수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화산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관찰이었는데 화산이 위험할 때 분화구를 관찰하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해수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열 감지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갑작스런 분출로 헬기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죠. 왜 이렇게 호들갑일까요? 최근 분출로 스트롬볼리 화산섬 일부가 가라앉아 비교적 작은 해소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일은 50km나 떨어져 있는 밀라소 항구까지 닿았죠. 분출이 심해서 더 큰 해소가 생긴다면 시실리 섬은 물론 이탈리아 남부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부 화산의 경우 대양을 건널 수 있는 초대형 해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의 길도 주요 부분이 가라앉을 경우 강력한 분출이 가능하죠. 산사태로 마그마 통로가 열릴 경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솟은 용암 폭탄이 섬 전역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랜 옛날 화산 분출은 엄청난 규모여서 공룡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를 멸종시킬 정도였습니다.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사라지기 시작했죠. 일부 과학자들은 공룡의 멸종이 지구와 충돌한 운석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화산 분출이 공룡 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거라고 말하죠.
화산이 뿜어낸 오염물질이 태양광선을 차단하면서 지구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물이 오염되면서 식물이 줄어들자 공룡의 숫자도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알까지 오염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화산재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공룡들은 적응에 실패하고 결국 멸종해버렸을 것입니다. 미래에도 언젠가 지구 어느 곳에서 지하 깊숙이 숨어있던 강력한 힘이 또 다른 거대 분출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지질 흔적을 보면 평균 10만 년마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나폴리의 경관은 39,000년 전에 있었던 화산 대분출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화산 분출로 생긴 거대한 화수류는 주변을 온통 두꺼운 화산재로 덮어버리고 말았죠. 만약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생존 능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화산은 모두 진정한 화교의 화신입니다.